네, 미국 대선에서는 전국적인 득표에서는 특정 후보가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상대 후보가 선거 인단수를 더 많이 확보해서 당선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2000년 엘 고어 당시 부통령과 조지 부시 후보가 붙었을 때도 그랬고요. 지난 2016년 선거에서도 전국 단위에서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더 많은 득표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5대 대통령에 취임했었죠. 이런 차이를 고려한다면 이번에도 전국 득표에서는 상당히 많은 격차로 바이든이 이기고 선거인단에서는 혼전 또는 트럼프가 이길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될 것 같아요. 아니요, 지금 나와 있는 걸로는 네. 바이든이 48.1%, 도널드 트럼프가 50.3%예요. 그 서부가 아직 개봉이 되지 개봉이 않았기 안 돼 있는 때문이죠. 상황이고 네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선거인단은 131표로 바이든이 앞서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득표율에서는 사실은 트럼프한테 지고 있지만 선거인단수에서는 앞서가는 이런 2016년의 양상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어요. 그런데 네. 이것이 끝까지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는 잘 모르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번 선거가 사실은 대통령만 뽑는 게 아니거든요. 하원, 상원 같이 뽑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맞습니다. 지금 하원을 보면 지금 하원은 지금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그렇죠. 지금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공화당이 103, 네. 민주당이 77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상황이 굉장히 유동적이고 초반의 어떤 개표 과정이기 때문에 네. 이 상황 속에서 전체적인 판세를 우리가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이거 거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선거 말씀하신 것처럼 상원, 하원 선거도 동시에 치러지는데요. 이 부분도 저희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NN 방송 다시 연결해서 어떻게 대선 판세를 예측하고 있는지 미국 현지에선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조 바이든이 뉴멕시코에서 지금 승리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이 뉴멕시코에서 승리를 하게 된다면 그러면은 선거 인단수 5명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거인단 맵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뉴멕시코를 가져가게 되면요. 이제 94석이 확보가 되고요. 트럼프가 72석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270석을 확보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94석 대 72석을 현재까지 확보하고 있습니다. 270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지도 상태를 보시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좀 초조할 텐데요. 지금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이 다 공화당이 이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결정을 하기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조 바이든이라면은 다시 수복하자라는 것이 이번 게임의 모토가 되겠습니다. 북부 플로리다를 보면요, 트럼프가 계속 한 50% 정도, 49.8%로 앞서고 있습니다. 한 4만 2천 표 정도 차이를 가지고 있고요. 바이든이 앞서고 있었지만 투표 당일이 되자 다시 트럼프가 앞서는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플로리다도 다시 들여다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51%가 트럼프 그리고 47%가 바이든이고요. 상당히 투표율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은 지금 행복하지 않을 겁니다. 약간 53% 여기를 보시면 바이든이 앞서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하지만 4년 전에 힐러리가 득표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못 미칩니다. 그리고 애리조나를 보시겠습니다. 바이든이 53%를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반올림하면 54% 정도가 되겠죠. 4년 전에 트럼프가 49%로 득표를 해서 이긴 바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것을 좀 어떤 문맥상으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2016년도의 게임이었습니다. 아직 멀었다라는 그런 주제가 4년 전에는 있었죠. 그래서 민주당 지지자들은 지금도 좀 걱정을 하고 있겠지만요. 아직까지는 좀 더 기다려야 된다. 지금 게임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은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지도를 다시 바꿔서 보면요.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습니다. 94대 72입니다. 이 맵을 보시면 놀라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가 오늘 밤이 가까우면서 예측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쪽을 보시면요. 아직까지 집계가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투표가 진행 중이거든요. 그런데 이쪽 서부에서 서프라이즈가 있을 것도 같은데요. 트럼프가 또 선거운동을 또 네바다주도 또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어려워지고 흥미로워지고 있는데요. 지금 양측의 선거 진영에서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 바이든 같은 경우는 보면은 여기서 내가 어디를 가져올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270석 이상을 가져올 수 있을까 생각할 겁니다. 조 바이든은 플로리다를 당연히 원하겠죠. 그렇지만 주요 카운트들은 아직 그렇게 되고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또 트럼프가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조지아 같은 경우는 좀 접전이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여기서 기회의 창을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민주당 지지자표가 어떻게 나올지 더 봐야 되겠습니다. 텍사스 같은 경우는 아직도 역시 기다려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공화당 쪽으로 좀 색깔이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쪽을 보시면요. 아직 아리조나도 끝나지 않았지만 지금 공화당이 조금 앞서고 있죠. 그런데 오하이오를 가져간다면 또 295석을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조 바이든이 이쪽에서 그 하원의원 선거구를 차지하게 된다면이라는 가정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민주당은 네브라스카 제2선거구에서는 선거단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된다면 트럼프가 293표를 가져오겠죠. 그러면은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이렇게 4년 전에 접전이 되었던 결정지로 또 압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기 위해서는 펜실베니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2선거구와 그리고 네브라스카 2선거구 그리고 아리조나를 가져간다면 분명히 승산이 있습니다. 플로리다,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펜실베니아에서 진다고 하더라 말이죠. 하지만 이 두 개에서 이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이 지역에서 이기게 된다면 게임 오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원래가 민주당 텃밭이죠. 트럼프에겐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지금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예측을 하기에는요. 근데 2016년에 비해서 지금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 접점이 되고 있는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미시간주에서 결승전까지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뭐 몇몇 개표는 내일까지도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조 바이든에게 조금 더 네, 현지 위성 상황으로 방송 사정이 좀 고르지 못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동부 지역과 중부 지역들 개표 현황, 당초 예상했었던 것보다는 훨씬 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전하고 있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상당히 이변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개표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6개 경합주. 그러니까 선벨트 지역 3군데하고 러스벨트 3군데 지역에서 과연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진정한 승자가 결정되는데 지금 이제 6개 경합주, 특히 이제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서 지금 트럼프가 우세한 걸로 사실상 승리한 걸로 나타났고 다른 지역에서도 당초 여론조사 예상 결과와 다르게 상당히 트럼프가 선전하는 걸로 나왔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되면은 지금 펜실베니아를 제외하고 나머지 5개 경합 지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개표 초반에 계속 이기는 걸로 나타나고 펜실베니아의 우편 투표, 개표가 계속 지연될 경우에 그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미국 언론에서 제기했던 게 조기 대선 승리를 선언한다. 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지금 우편 투표의 정당성을 계속해서 거부하면서 불복 얘기까지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제가 볼 때 이런 결과가 계속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대선 승리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펜실베니아 우편 투표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면서 소송할 가능성도 계속 남아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되는 것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미국 대선에서는 블루 시프트라고 해서 이제 공화당의 색깔인 블루, 공화당의 색깔은 레드고 민주당의 색깔은 블루, 푸른색인데요. 개표가 진행될수록 민주당 성향의 투표자들이 많이 판명이 되면서 개표 후반에 공화당이 이기고 있었던 지역이 민주당 쪽으로 가는 지역이 많다고 했는데 지금은 글쎄요 개표 초반이라 저희가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현상들이 조금 덜 나타나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걸 일반화하기는 좀 어렵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그런 현상이 더 가중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전 투표가 뒤늦게 들어온 주에서는 당연히 그것이 늦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오하이오가 사실은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오하이오에서 지고
대통령에 당선된 대통령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오하이오를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는 지금 바이든 후보가 이기는 것으로 지금 나왔는데 지금 개표가 84%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지금 트럼프 후보가 52.5%로 지금 앞서고 있어요. 46.1%인 바이든 후보는. 네. 이건 좀 격차가 있다고 본다면 쉽지 않은 국면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네. 2016년에 미국 대부분의 여론조사 업체들이 힐러리 클린턴 후보의 당선을 예측했다가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상당한 이 망신살을 샀는데 그래서 미국 현지 여론조사 업체들이 이 샤이 트럼프를 잡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보정 작업을 했다고 하는데 이번에 나타나는 선거 결과도 지금 네. 글쎄요. 이 샤이 트럼프들이 여론조사에 얼마나 잡혔었는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현재까지 드러나고 있는 결과들을 보면 여론조사 수치들이 상당 부분 뒤엎여서 나타나고 네.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는 기술 수준들이 많이 올라가서 예. 여기에 대한 여론조사 혹은 출구조사와 실제 선거 결과들이 거의 일치하게 되는 현상들을 보이거든요. 네. 올해 선거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사전투표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출구조사로 과연 결과를 예측할 수 있겠냐라고 했지만 예. 어느 정도의 보정 결과를 통해서 최종적인 수치들을 개략적으로는 추정을 다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이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경합주 6곳에서 핵심적인 승부를 가른다고 했는데 네. 이 경합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여론조사상 우위를 점하고 있는 곳을 많이 볼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도 사전에 있었던 여론조사 수치를 보게 되면 바이든 후보가 꽤 어느 정도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네. 근데 지금 개표율이 높지는 않습니다만 현재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 우위를 점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건대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오하이오 같은 경우 실제 여론조사에서 잡았던 내용들과 결과가 상당히 판이하게 나타날 수 있어서 네. 만약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선거에서 승리하게 된다면 미국 내에 있는 이 여론조사를 비롯한 전문가들이 정말 전 세계적인 망신살이 뻗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추정됩니다. 제가 네. 좀 첨언을 하자면요. 예. 지금 이제 여론조사에 대해서 전국 단위 여론조사하고 주 단위 여론조사 좀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이제 엘고 부통령이 질 때도 사실은 전국 단위에서는 이겼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주 단위에서 특히 이제 결정적으로 플로리다에서 지는 것으로 나타나서 네. 대통령 이제 당선이 안 됐고 힐러리 클린턴 같은 경우도 전국 단위 선거에서는 3%포인트 이겼지 않습니까? 네. 300만 표. 그렇지만 이제 선거인단에서 져가지고 결국 이제 패배를 네.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전체적인 전국 단위의 여론조사는 저는 맞을 거라고 봅니다. 그 자체는 저는 틀린다고는 안 보는 거예요. 네. 다만 주 단위의 여론조사는 틀릴 가능성이 있다. 예. 그래서 선거인단을 누가 가느냐에 따라서 대선 결과가 바뀔 수가 있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가지고 결론을 예측하면 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네. 결국 이제 사전 투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전 투표가 총 투표의 한 75%나 되거든요. 예. 특히 이제 우편 투표 같은 경우는 1억 1,000만 명이나 했단 예.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느 주에 따라서 이미 반영된 주가 있는가 하면은 개표에 아직 반영된 주가 안 된 주도 상당히 있단 네. 말이에요. 그럼 제가 볼 때 결국은 전국 단위 여론조사는 바이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주 단위로 갈 경우에 네. 상당히 변수가 좀 있는데 결국은 몇몇 주, 예를 들면 결국 그래서 펜실베니아 주의 향방이 가장 중요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미국 대선은 우리 대선과는 완전히 다른 수준, 다른 차원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전국 단위의 득표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 주별로 몇 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했느냐가 중요한데요. 출구조사, 미국도 출구조사를 발표합니다. 우리는 출구조사가 발표됐을 때 어느 후보는 몇 퍼센트, 다른 후보는 몇 퍼센트 이렇게 해서 충분히 결과를 예측해 볼 수가 있는데 이 미국 출구조사는 이번에도 우리가 쉽게 그 출구조사를 믿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좀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워낙 이제 땅이 넓고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예. 광범위하게 출구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죠. CNN이 지금 출구조사를 한 것도 14,318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그 전체 전국을 다 이렇게 커버해서 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네. 인종별로 누굴 지지하느냐, 성별로 누굴 지지하느냐, 세대별로 누굴 지지하느냐, 뭐 그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좀 조사 결과를 낸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출구조사 상으로 바이든 후보가 이겼다, 트럼프 후보가 이겼다는 말을 하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출구조사 한국처럼 딱
시간이 되면 우리는 누가 승 뭐 이런 그렇죠.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장면이 미국엔 있질 않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1인 1표, 전국 단위의 이걸 파퓰러 보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득표율만 놓고 본다면 현재 대선은 미국에선 민주당 후보가 굉장히 유리한 것 같아요. 도심 지역에서 많은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근데 2000년 엘고어 당시 부통령 후보가 질 때도 플로리다에서 527명 진 게 결국엔 패배로 연결됐었던 거잖아요. 네, 우리 그 미국 대선 같은 경우는 총 538명의 선거인단을 갖고 있는데 네. 여기에 특정주가 갖고 있는 굉장히 많은 선거인단을 조금이라도 앞선 표를 갖고 가는 후보가 다 가져가게 되는 승자 독식제 구도이기 때문에 예. 전체적인 표를 얻고서도 결국은 대통령에 대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상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네. 아마도 우리가 미국 대통령 선거를 바라보면서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전 세계에서 코로나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 속에서의 그런 국민들의 사망 사건을 갖고 왔고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에 대한 대처를 트럼프 대통령이 원활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이든 후보가 이를 맹 공격하면서 미국 내에 있는 안 좋은 여론들이 결국 트럼프 대통령을 떨어뜨리지 않겠는가 네. 이런 분석들도 많이 힘이 실렸거든요. 근데 최종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내용들을 보건대 과거에 분석했던 상황이나 우리가 외부에서 바라봤던 그런 내용과는 달리 미국에서 유권자들이 선택하게 되는 결과는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추진해 왔던 정책들이나 그리고 이 경제적인 문제에 훨씬 더 많은 힘을 싣는 것이 아닌가 보이는데 정말 사전에 어느 정도 바이든 후보에게 훨씬 더 유리한 고지로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네. 봤던 내용과는 전혀 판이한 상태로 지금 선거가 결과 네. 양상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 유세 과정에서는 어떤 얘기로 이 유권자들의 표심을 자극하고 자신의 지지를 호소했을까요? 저희가 영상 준비했습니다. Somebody's got to do something about Antifa and the left because this is not a right-wing problem. This is a left-wing. This is a left-wing problem. This is radical left. Would you shut up, man? Listen, who is on your list, Joe? Who's on your list? Gentlemen, I think This is so unprecedented. The emails, the horrible emails of the kind of money that you were raking in, you and your family. And Joe, you were vice president when some of this was happening. 220,000 Americans dead. Anyone who's responsible for that many deaths should not remain as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Not about being a tough guy. It's about doing your part. Wearing a mask is not only going to protect you, but it also protects those around you. And one thing that's for certain, don't let it dominate you. Don't be afraid of it. You're going to beat it. We have the best medical equipment. Running against the worst candidate in the history of presidential politics puts pressure on me. Could you imagine if I lose my whole life? What am I going to do? The truth is, to beat the virus, we first got to beat Donald Trump. He's the virus. 네, 개표 초반이긴 하지만 일부 경합주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당히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CNN 방송을 보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좀 초조해할 수도 있겠다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었는데요. 이번 선거 결과가 워낙 이 진영 간의 첨예한 대결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만약에 이 대선 결과가 나오더라도 미국 내의 정치적 혼란은 여전히 진행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 어떻게 예상하세요? 사실은 그게 제일 지금 불안한 우려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미국의 정치라는 것이 일종의 승복의 정치였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승자에 대해서 그것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또 패자를 위로하고 뭐 이런 서로를 인정해주는 그런 정치 문화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유지해왔고 그것이 우리가 항상 선망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 이후부터 이런 국면이 완전히 사라져서 거의 전쟁 같은 그런 선거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보다도 더 악화된 우리는 폭력은 쓰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면 어떤 형태로든 행동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민주당 바이든 후보 지지자나 공화당 트럼프 후보 지지자들에게 상당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다는 거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폭력의 어떤 행사들이 곳곳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이것 자체가 미국 정치를 혼란스럽게 할 공산은 매우 크다 이렇게 우려가 되는 거죠. 네. 미국 대선 선거인단은 538명입니다. 이 가운데 270명을 확보를 하면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는데 현재 CNN 분석을 보면 전체적인 판세 분석을 해보면 바이든 후보는 한 203명의 후보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나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125명의 후보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 210명 정도의 아주 격전지의 선거인단을 누가 확보할 것인가가 지금 우리가 살펴봐야 할 대목인 것 같아요. 격전지, 뭐 말 그대로 격전지니까 저희가 쉽게 예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 격전지에서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 확실한 우세를 점해줄 때만이 이번 대통령회에서 열세를 점하고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에게 승리가 돌아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총 6개의 격전지 경합주를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중에 제일 첫 번째가 우리가 시작하자마자 얘기했던 플로리다 같은 경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예상을 뛰어넘고 트럼프 대통령이 승기를 점해버렸고 노스캐롤리나 같은 경우에도 사전에 있었던 여론조사에서는 비등비등한 격차로 나오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승기를 점하게 되는 상태로 가버리게 되고 애리조나가 조금 약간 독특한 경우로 바이든 후보에게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나머지 지금 펜실베니아라든지 미시간, 위스콘신 이런 경우들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위로 점해서 돌아가게 된다면 사실상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게 흘러갈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가장 흥미로운 대목 중에 하나는 펜실베니아인데 여기 바이든 후보가 본인의 고향이면서도 굉장히 많은 공을 들였던 데지 않습니까? 뭐 트럼프 대통령이 펜실베니아에 있는 대학 와튼 스쿨에 나오긴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정도의 우위를 점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을 텐데 적어도 지금까지 나타나는 결과들은 사전에 우리가 예측했던 데랑은 전혀 좀 다른 방식으로 가고 있어서 이 경합주의 결과에 따라 매직 넘버 270을 달성하게 되는 곳 이게 바이든 후보로 흘러가지 않을 가능성도 지금 여전히 존재합니다. 뉴욕타임즈 보도를 보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핵심 경합주 10곳 가운데 8곳에서 우세를 점하고 있다. 이 말은 결국 더 많은 투표인단을 확보할 가능성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대략 바이든 후보가 만약에 대선에서 승리하는 시나리오라면 우리 시각으로 현재쯤이면 대략 바이든 후보의 당선을 예측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했는데 당선자 윤곽 시기가 굉장히 늦어질 가능성이 있겠는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뭐 개표한 지 하루 정도면은 당선자 윤곽이 다 결정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펜실베니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결국은 펜실베니아의 우편 투표의 정당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초에 지금 이제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이런 개표 시나리오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됐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개표 당일날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리드를 할 것이다. 그렇지만은 우편 투표라든지 사전 투표가 개표가 되면은 결국에는 계속해서 바이든 후보가 역전할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시나리오인데 그러면 이제 그 관련된 시나리오 관련해서 지금 펜실베니아 관련해서 지금 우편 투표의 정당성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소송 절차를 보면은 이제 주 지방법원 그리고 고등법원 그리고 대법원 거쳐서 연방 대법원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연방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을 내릴 경우에 현재 이제 연방 대법원의 구성이 6대3으로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이 지금 우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지난번에 2000년도에 플로리다의 선거 관련해서 과연 인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조지 부시 W 대통령의 당선을 승리를 결정 지어가지고 결국은 조지 W 부시가 당선이 됐는데 이럴 경우에는 계속해서 당선자 윤곽이 소송으로 지연되는 상황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유혈 충돌 내지는 뭐 충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전으로까지 약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그런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가장 민주적인 국가, 민주주의 가치가 뭐 뛰어난 국가라고 했던 곳이 우리가 미국인데 이번 대선 결과를 놓고도 지금 얘기하신 듯한 갈등 어쩌면 굉장히 사회적 불안으로 연결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국면으로는 저는 조기 승리 선언도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트럼프 후보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돌아가는데 여기서 굳이
이렇게 선언을 해가지고 본인의 어떤 상황을 악화시킬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네. 그런 차원에서 연방법원에 뭐 이렇게 제소를 한다거나 뭐 그런 일도 별로 없을 것 같고 결과적으로 이제 이 국면이 반전이 돼서 네. 사실 바이든 후보가 다시 역전을 한다면 그럴 개연성은 남아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연방 대법원까지 갈 수 있는 공사는 충분히 있습니다.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행태를 본다면. 자, 미국 현장 분위기도 저희가 한번 연결을 해서 들어보도록 하죠. 김동석 미주 한인 유권자연대 대표 저희가 화상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김 대표님 혹시 나와 계십니까? 네, 김동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지금 개표가 동부 지역은 많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개표를 바라보는 현재 이 미국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뭐 크게 예상을 벗어난 걸로 보이지는 않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동부라 하더라도 개표가 좀 초반기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네. 플로리다 빼놓고서는 이번 선거 방식에서 거의 절반 이상을 사전투표, 특히 우편투표를 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다 반영이 되지를 않은 상황에서 지금 개표가 진행되는 게 아직 개표 초반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여하튼 간에 이 지금 상황에서 개표 진행되는 결과에 있어 가지고서 바이든과 트럼프가 잠정적으로 확보한 대통령 선거인단 숫자를 볼 때에는 네. 예상됐던 거다. 그래 바이든 캠프 쪽에서는 별로 그렇게 당황하지 않고 플로리다에서의 그 결론을 갖고서도요. 네. 그렇게 되고 지금 트럼프 캠페인 캠프 안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으면은 예. 굉장히 익사이팅한 거죠. 플로리다를 이겼다고 해야 되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편 투표에 영향을 받는 나머지 경합 지역들 네. 이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까라는 생각, 궁리를 지금 하기 시작한 거 아니냐. 이런 조짐들이 지금 보여나고 있습니다. 네. 김 대표님 혹시 그러면 플로리다가 이번에 굉장히 핵심 지역이 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여론조사에서는 플로리다에서 바이든 후보와 이 트럼프 대통령이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그거보다는 좀 훨씬 더 많은 트럼프 대통령의 득표율이 나타난 건 어떻게 보십니까? 무섭게 유세를 했잖아요. 막판 예. 20일 동안에 이 폭풍 유세라는 거는 생각해 보세요. 저 고령의 트럼프가 확진됐기 때문에 열흘을 까먹고 예. 한 달 놔두고 20일 동안에 거의 한 44곳을 펀드레이징 이벤트 빼놓고 엄청나게 다닌 거죠. 예. 이 팬데믹 상황이고 우편 투표가 아니랬으면 전문가들은 지금 이 상황을 놓고 볼 때요. 그리고 선거라는 게 지지율 놓고서만 우열을 보는 게 아니라 누가 주도권을 갖고 흐름을 만드냐에 따라서 미국도 이렇게 결정됩니다. 4년 전에 그 재미를 봤죠. 그러니까 요번에 플로리다에서도요. 사전 투표를 많이 했다 그래도 오늘 플로리다 투표소에 사람 많이 나왔습니다. 네. 플로리다의 노년층과 그다음에 플로리다의 베네수엘라하고 큐반 이민자들이 갖고 있는 이런 보수성 같은 것들이 유감없이 나오지 않았냐라고 이제 평가를 해보면서 여하튼간에 지금 이 선거 결과가 플로리다의 트럼프 선전 때문에 생각보다 좀 오래 갈 거다. 결정이 나지 않고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미국 대선 분위기가 이번에 정말 지난 선거와 그 과거 선거와 비교했을 때도 훨씬 더 뜨겁게 진행이 됐습니까? 물론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이 있었지만 말이죠. 굉장했죠. 우선 투표율을 놓고 볼 때는 뭐 저는 미국에 있는 한인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번 선거처럼 이 선거에 대통령 선거에 관심이 높고 열기가 아주 팽배했던 적이 없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 20년 동안 이 선거 관련한 일들만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번 선거 투표율이 2016년 투표율에 비해서 한 10% 이상 올라갈 거다라고 지금 투표율을 추측들을 하고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미 절반 이상을 사전 투표로 다 해냈고 오늘 현장 투표에 나온 그 유권자들 그 숫자를 볼 때에도 일단은 굉장히 투표율이 높다.
트럼프냐 트럼프 반대하느냐라는 전선이 시민들에게 정치 관심을 고조시켰다. 이렇게 봐도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냐 트럼프에 반대하는 정치 세력이냐 이런 정치적 충돌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선거 이후에 어떤 뭐 사회적 소요 사태나 이런 것들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던데 현지에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예. 네. 예, 그러니까 뭐냐면 트럼프가 재선이 되느냐 안 되느냐 관계없이 트럼프를 바라보고 나왔던 이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3년 동안에 어마어마한 조직들을 만들어냈어요. 예. 이 사람들이 지금 무장을 하고 웬만한 곳에 곳곳에 얼굴 들고 다니는 이런 세상이 된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된 미국의 인종 문제. 그렇기 때문에 흑인들이 공포심이 나가지고 지난 여름에 그렇게 아우성을 친 겁니다. 네. 백인들이 이 조직이 돼가지고 무장을 하고 인종 문제를 들고 나오면은 미국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시민들이 인종 문제, 그다음에 이 경제 문제, 전염병 문제, 이 어려운 세계가 결합이 돼가지고서 시민사회에 나타나는 이거에 대한 시민들의 그 분노, 그다음에 스트레스 이런 게 폭발되어졌다. 이게 패를 나눠가지고서 충돌하고 사건을 일으키는 미국에 참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어려운 현실이 됐습니다. 지금 뉴욕 현지 시간이 밤 11시인가요? 예, 밤 11시입니다. 예, 밤 11시인데 과거 대선 같으면 이 정도 시간이면 뭐 내가 승리했다. 뭐 요거보다 이제 한 2-3시간 정도 지나면 이런 그 승리 선언이 있었는데 이번엔 좀 늦어질 것 같죠? 어떻게 예상하세요? 사실 승리를 선언하는 시간이라는 상황으로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고요. 예. 미국 선거는 개표 결과로 누가 더 많이 받아서 이겼다 해가지고 누가 이기는 게 아니라 진 사람이 나 졌다. 그래야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 진 사람이 졌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상황이 과연 이번 선거에서 언제가 올지 뭐 많은 그 트럼프 그 스타일대로라면은 도저히 이거를 질 때에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의견도 아직 뭐 많습니다. 네. 자, 이 사회적 소요 사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할 텐데 여튼 대표님도 아주 건강 관리 또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양한 현장 소식 전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현장 얘기를 들어보더라도 이번 그 미국 대선에 대한 열기는 과거 대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뜨거웠던 것 같아요, 교수님. 그렇죠. 지금 이번 선거가 어떻게 보면 민주당과 공화당이 거의 사활을 건 하나의 어떤 선거였다. 제가 이제 미국에 있었던 시기가 1990년대였는데 두 번의 선거를 봤어요. 92년도, 98년도. 다 이제 클린턴 대통령이 당선하고 그다음에 이제 부시로 넘어가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서로 승복해주고 뭔가 격려해주고 더 좋은 나라를 만들어주길 기대하는 그런 장면들이었는데 지금은 그러한 어떤 서로를 선의의 경쟁이죠. 이러한 것은 거의 사라지고 전쟁 같은 선거를 지금 치르고 있다. 뭐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 사회적 균열, 분열 뭐 이런 양상이 어떻게 조속히 치유되느냐 그리고 당선자가 누가 되든 사실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사회적인 어떤 통합의 역할 그 부분에 이 지도자가 다음 차기 당선자가 어떻게 역할을 하느냐가 미국의 어떤 정치 사회를 안정시키는 가늠자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미국 대선은 개표가 동부를 시작으로 해서 중부 서부 지역으로 서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70명의 선거인단을 누가 확보할 것이냐가 이 대선의 승부를 좌우하게 되는데 현재로서는 상당히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론조사성에 나타났던 것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전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과연 그 선전이 여론조사상에서 나타났던
열세를 딛고 역전까지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 미 대선에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는 이유는 세계의 주도적 국가로서 또 한반도 정책, 우리 이 한반도 비핵화라든가 주한미군 문제라든가 여러 정치적인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예상하세요? 두 후보의 한반도 정책은 어떻게 다릅니까?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두 후보가 누가 미국의 대통령이 당선되는지에 따라서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정책들이 완전히 판이하게 다른 상태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우리가 가장 중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북한 문제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독특한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주도했고 미국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끌고 가는 견인 동력들을 마련했는데 만약 바이든 후보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되게 될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행보를 상당히 비판해왔던 터라 기존에 있었던 대북 정책들이 많이 변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독특한 캐릭터에 따라서 미국 우선주의를 얘기해왔기 때문에 많은 동맹 국가들에 대해서 방위비 분담금 등 여러 가지 동맹의 가치보다는 돈과 경제에 대한 가치로서 접근했던 측면이 큽니다. 우리 주한미군에 관련된 문제도 마찬가지고 방위비 분담금 등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중심으로 해왔던 얘기들을 사실상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게 된다면 여기에 대한 동맹국들과의 건전한 관계들을 다시 한번 복원하게 되는데 역할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혹은 바이든 후보가 어떤 미국의 지도자가 탄생하게 되는지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향후, 이 동맹국가인 미국과의 관계도 상당 부분 여러 가지 설정들이 다르게 잡힐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CNN 개표 방송과 CNN이 예상하는 선거인단 확보수가 변하고 있는데 글쎄 뭐 아주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바이든 후보가 조금 더 유리한 진영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기사들도 CNN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미국의 유력 언론들에 따르면은 바이든의 상당히 압도적인 우세를 점치고 있어요. 처음엔 그랬죠. 그런데 이번 선거 결과 개봉 결과는 아주 접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후보가 조금 앞설 것이다라는 전망들도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CNN 같은 경우는 바이든 선거인단 279, 그리고 트럼프 163 이렇게 전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AP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AP 같은 경우는 바이든이 선거인단 209, 그리고 트럼프가 112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CNN 같은 경우는 원래 트럼프보다는 바이든에 대해서 굉장히 우세한 전망을 했었어요. CNN 전망에 따르면은 바이든이 대통령 될 확률을 90% 잡았거든요. 그리고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 같은 경우는 96% 바이든의 당선 가능성을 점쳤는데 지금 진행되는 상황은 예상을 깨고 플로리다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전 여론조사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굉장히 많이 앞설 것이다. 여유 있는 승리를 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많았는데 개표 결과 지금까지만 놓고 본다면 상당히 박빙이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국 단위의 여론조사 예측은 맞을 것이다. 그리고 주 단위의 여론조사는 상당히 좀 변수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은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이 4년 전에 완전히 실패해가지고 상당히 과학적인 기법을 본인들이 보강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터무니없는 결과는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 우편 투표에 대한 결과가 반영이 안 된 곳이 상당히 많은 주가 남아있기 때문에 결국은 개표가 마감이 되는 쪽으로 진행이 되면 진행될수록 바이든이 우세하는 그런 양상으로 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저는 전망을 해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 전에는 대부분의 선거 전문가들이 바이든 후보가 여유 있게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지금 개표 결과는 아주 혼전 양상으로 흐르고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우리 김 교수님 얘기했지만 한반도 정책과 관련해선 두 후보가 갖고 있는 스탠스 차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 문제 가장 극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세 가지 이슈가 있어요. 한미 간에 방위비 분담금 문제, 그다음에 주한미군의 수준을 어느 수준에서 유지할 것이냐, 그리고 대북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는 건데
방위 분담금이 가장 빨리 해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다면 이거는 아주 급속하게 한미 간에 아마 빨리 처리할 가능성이 있고요. 사실 2020년 방위비 부담 아직 협상도 말무리 못했죠. 이게 네네. 사실은 굉장히 부담이고 그렇기 네. 때문에 이거 자체가 지금 바이든 후보 동맹 강화를 지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네. 문제부터 해결하고 그런 어떤 상징적인 조치로서 동맹 강화를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장면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주한미군 같은 경우도 그 수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반면에 이제 대북 정책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탑다운식으로 좀 더 적극적인 협상의 의지를 보였는데 반해서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는 북한이 어느 정도 핵 역량을 감축한다면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 뭐 이 정도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협상도 이렇게 실무진에서 이제 바텀업의 어떤 실무 협상 방식으로 이제 전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속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좀 완만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현재 이 미국 대선 투표는 다 마무리가 됐고요. 동부에서는 이미 개표 작업이 상당 부분 진행 중입니다. 가장 관심이 쏠렸던 플로리다 지역에서는 예상보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전하면서 29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펜실베니아와 위스콘신,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이런 경합 지역에서는 여전히 박빙의 승부를 이어가고 있는데 여튼 우리가 이걸 결과를 글쎄 한 2-3시간 안에 알기 어렵겠죠? 네, 아마도 이 특보가 꽤 오랫동안 네. 진행되는 과정들을 국민들께서 바라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러 경합주에서 사실은 애당초의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방식과 과거의 전문가들의 예측에 따라서 바이든 후보가 몇 곳에서 승기를 완전히 점해버리면 네.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더 이상 이길 수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게 되면서 네. 판세가 다 기울었구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리가 가능할 수도 있는데 네. 지금 조금 전 CNN에서 보도하고 있는 것처럼 6대 경합주 네.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 그리고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예. 이 중에서 애리조나 한 곳을 제외한 나머지 5개 경합주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내용들이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마지막 순간까지 가서 최종적으로 가져가야 될 때를 다 갖고 가는데 경합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기적 같은 승리를 점하게 되게 된다면 많은 전문가들의 예측과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할 수도 있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될 것이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미국 내에서 있었던 이 코로나에 대한 여러 가지 정황이라든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독특한 이 외교적 상황들을 바라보건대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정말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뉴욕타임즈는 10개 경합주 가운데 8곳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앞서고 있는 것으로 보도를 하고 있고요. CNN은 6개 경합주 가운데 5개 지역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앞서고 있는 것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애초 우리 그 여론 전문가나 정치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수치보다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선전이 눈에 띄는 대목인데요. 저희 MBN 뉴스 특보는 계속해서 이 미국 대선과 관련한 소식을 여러분께 실시간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